황기만은 강세리에게 밀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황기만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강승우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강재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누나, 황기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뇌진탕으로 죽었다는데 이상하게 뭔가 찜찜해. 과연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 밤이라 계단이 안 보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낮에 공원 계단에서 굴렀다니 말이 안 돼. 누나, 더 이상 안 되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여기 더 있으면 누나가 위험해. 하지만 강재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우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어딜 가? 승우는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지금 기억을 잃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까지 이 집에 남아있겠다는 거야? 강재인은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승우야, 나 사실 기억 잃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다 연기였어. 승우는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승우야, 사실 아버지 죽음 황기찬이 관련돼 있어. 그리고 아빠가 남긴 수첩이 이 집 어딘가에 있어. 그 수첩 안에 아빠가 숨겨온 비자금의 정보나 황기찬의 비리 증거가 들어있을 거야. 그걸 찾기 전엔 절대 못 나가. 승우는 충격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어, 누나. 그러면 나도 같이 있어줄게. 혼자 싸우게 안 할 거야. 강재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승우는 대답 대신 주먹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누나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찾는 동안 나도 고모를 설득해 볼게. 다음 날 장례식장 한쪽에서 황기만의 짐 정리를 핑계로 자리를 빠져나간 강세리는 몰래 황기만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기만이 숨겨놓았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찾기 위해 황기만의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강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세리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품 정리하는 중이에요. 강승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수상한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장례도 안 끝난 사람 유품 정리를 해요? 강세리는 강승우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족도 아니면서 이건 강대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승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저도 지금은 가족 연기 중인데요. 저도 유품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강승우는 침대를 번쩍 들어 올렸고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라, 이 봉투는 뭐지? 강세리는 봉투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승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건 이 집의 며느리인 우리 누나한테 줄게요.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만 없어지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강승우는 강재인에게 봉투를 건네주었고 강재인은 봉투 안에 유전자 검사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강승우는 숨을 죽인 채 재인의 반응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몇 줄의 글자를 따라가다 이내 멈춰 섰습니다. 검체 A와 B는 99.99% 확률로 불일치합니다. 강재인은 말없이 종이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 유전자 검사 결과지일까? 승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이건 혹시 지호가 황기찬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지 아닐까? 강재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야? 그리고 이걸 왜 황기만이 갖고 있었을까? 승우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이 봉투는 침대 밑에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 누가 못 보게 하려고. 강재인은 손에 힘을 주어 종이를 구겼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겠지. 강세리도 분명 이걸 찾고 있던 걸 거야.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 황기만을 죽인 걸까?
제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진실을 묻기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여자야.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지금 바로 공개할까? 아니, 지금은 안 돼. 강재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바로 꺼내면 세리는 무조건 부정하고 덮을 방법부터 찾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더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해야 해. 환기만의 죽음. 그냥 사고로 끝나게 둘 수 없어. 이건 살인이야. 승우는 말없이 제인 옆에 섰습니다. 누나, 나도 준비됐어. 아버지 죽음과 환기만의 죽음. 이제 우리 차례야. 강재인은 침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크겠지.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우선 환기만이 알아낸 이걸로 강세리 인생 먼저 끝장내는 거야. 강승우는 조용히 방을 나와 황지호가 쓰던 칫솔을 휴지에 싸서 손에 쥐었습니다. 동시에 황기찬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면도기에서 털 한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김도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아는 분 있다고 했죠? 유전자 검사 가능한가요? 김도윤은 강승우의 표정을 읽곤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쪽엔 제가 직접 전달하죠. 절대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강승우는 칫솔과 털이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입니다. 강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결정적인 걸 손에 넣어야 한대요. 황지호, 분명 황기찬 친아들 아니에요. 반드시 밝혀야 해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인 씨, 혹시 유산 작전도 그대로 진행하신대요? 강승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두 보는 앞에서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인 씨가 부탁한 피 필요하신 거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요. 도윤은 갈색 종이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선배한테도 부탁해놨고 안에는 응급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조혈제와 소량의 동물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인 씨한테 몸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날 저녁 강세리는 노숙자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고 황기찬과 강세리, 노숙자, 강승우까지 모두 식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이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찬 씨 배가 으윽. 제인은 고개를 떨구더니 입안에 물고 있던 피를 뱉으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다리 사이에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모두가 놀라 일어섰고 강세리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강재인,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장난 그만 쳐.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임신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 한 번만 더 짓거리면 용서 안 해. 황기찬은 강재인을 급하게 안고 병원으로 향했고 강세리도 황기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강재인을 담당한 의사는 황기찬에게 진단서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셨네요. 안타깝지만 유산됐습니다. 강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기찬 씨 진짜야. 황기찬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라. 정말 당신이 한 짓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기찬에게 다가섰지만 기찬은 냉정하게 손을 뿌리치며 나갔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등 뒤를 따라왔다가 그가 멈춰서자 급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기찬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밥도 내가 만든 거 맞지만 독 같은 거 안 넣었어. 그건 진짜야.
황기찬은 피로에 젖은 눈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만든 밥을 먹고 제인이가 쓰러졌어. 피를 토했고 다리 사이로 피까지 흘렀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강세리는 억울한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너무 놀랐어. 밥엔 아무 문제 없었고 내가 설마 가족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짓을 했겠어? 난 진짜 몰라. 기찬 씨, 내 말 좀 믿어. 황기찬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은호도 교통사고로 죽이고 제인이도 죽이려고 했잖아. 내 말이 틀려? 강세리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황기찬을 바라보다가 이내 외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살인마야? 아기를 죽일 만큼 미쳤다고 생각해? 제인이가 그걸 노리고 연기한 거라면? 나 함정에 빠진 거라면? 왜 그 생각은 안 해? 기찬 씨, 강제인, 기억 잃은 척 연기하는 거라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잖아. 황기찬은 냉정하게 반문했습니다. 네 말대로면 제인이가 연기를 하고 있고 임신도 거짓이고 유산도 조작이라는 거야?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그래. 연기야. 강제인, 기억 잃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지금 판을 짠 거야. 왜 당신만 몰라? 당신 지금 속고 있다고. 하지만 황기찬은 피곤한 듯 고개를 저으며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안 강재인은 눈을 감고 기절한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꺼풀 밑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미소가 스며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강세리는 의심받기 시작했고 제인의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승우가 들어섰습니다. 황기찬은 그를 보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묵했습니다. 승우는 말없이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지? 기찬의 물음에 승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지호는 당신 친자가 아니에요. 황기찬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갑자기 무슨 유전자 검사야? 승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황기만 방에서 나온 서류에도 같은 내용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확실하게 제가 직접 다시 검사했어요. 직접 샘플 채취해서 의뢰한 겁니다. 99.999% 불일치. 지호는 친아들 아닙니다. 기찬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트, 결과지, 판독 확인서.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AB형 아이 O형 아버지.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었죠. 황기찬은 충혈된 눈으로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승우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황기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한 거고, 그런데 그걸 강세리가 숨기려 했던 거고. 어쩌면 그게 황기만이 죽은 원인일 수도 있겠죠. 기찬은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 도대체 뭘 지켜온 거지? 세리 믿은 내가 바보였나? 승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핏줄인 줄 알고 있던 아들이 알고 보니 다른 남자 아들이란 걸 알게 되면 무슨 기분이에요? 황기찬은 책상에 머리를 움켜쥔 채 절망하고 있었고 승우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더 숨길 건지 아니면 진실 앞에 설 건지. 지호는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린애를 이용해서 이 모든 걸 조작한 여자는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야죠. 기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숨을 내쉬었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세리가 입을 열면 자신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 황기찬은 강세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정신병원 앞 하얀 벽과 철문이 있는 입구에서 강세리는 두 팔이 묶인 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 안 들어가. 나 안 미쳤어. 이거 불법이야. 기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황기찬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강세리를 제압하려 하자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전부 말해버릴 거야. 김도희 죽던 날 운전대 잡은 사람 누구였는지, 당신이 김도희 죽인 진범이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그때 내가 조수석에 있었다고.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해? 기차는 서서히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멈추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지호를 내 아들이라고 속였어. 그리고 김도희 뺑소니 사고는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공범이 된 거지. 말은 똑바로 해. 강세리는 몸을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난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나만 미친 사람 만들고, 왜 나만 여기 보내? 날 여기다 가두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황기찬은 말없이 병원 출입 서류에 서명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세리야, 난 이제부터 널 보호할 이유도 감쌀 이유도 없어. 넌 지금부터 내 아내도 아니고 지호 엄마도 아니야. 강세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찬 씨, 안 돼. 나 이렇게 못 살아. 날 버리지 마.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하지만 기찬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이 닫히고 세리의 비명은 차츰 멀어졌습니다. 병원 건물 뒤편에서는 강재인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벽에 기대선 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반은 끝났어. 아직 한 놈 남았지. 그리고 그건 내가 직접 끝장내야지.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복수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차갑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기찬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재인과 강승우가 들어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거야? 세리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도, 유산 조작도, 유전자 검사도 다 당신 시나리오였던 거지. 강재인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모든 게 내 계획대로야. 이제 끝났어.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 자식도 아내도 가족도. 이제 남은 건 비참한 현실뿐이지.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당신이 받을 고통이 너무 한순간에 끝나잖아. 아버지와 은호, 김도희가 빼앗긴 시간들을 다 돌려받진 못하겠지만 이렇게라도 끝났으니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고 남겨진 황기찬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손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이 무겁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정적이 그 방을 덮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